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남은 군집 자료형인 집합과 사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집합과 사전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과 달리 순서 개념이 없고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사전은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사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중복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고 순서도 없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없다는 것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문자열, 리스트, 튜플은 모두 인덱스 개념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오거나 슬라이싱, 즉 부분적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합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 개념이 없고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고 플러스와 곱하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뮤터블한 자료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in, not in, len은 사용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뮤터블한 자료형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리스트가 있었고 지금 하는 집합 그리고 다음에 할 사전이 있습니다. 집합은 만들기 위해서 집합 표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중괄호 표시가 바로 집합 표시죠. 이렇게 되면 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집합 표시가 같이 나오게 되고 타입을 찍어보면 set이라고 나옵니다. 빈 집합을 생성하려면 s는 set 괄호라고 쓰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빈 집합을 만들려고 중괄호를 쓴다면 여기처럼 a는 이게 공집합이죠. 이렇게 공집합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파이썬에서는 이것을 집합이 아닌 빈 사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면 딕셔너리에서 왔습니다. 사전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빈 집합은 반드시 set 괄호를 쓰시기 바랍니다. 집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은 뮤터블이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를 추가하는 add 메소드, 집합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스카드나 팝, 리무브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ir set 해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인터섹션이라든가 디스조인트 이런 용어들은 집합에서 많이 쓰이는 수학적인 용어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섹션, 즉 교집합, 합집합 이런 얘기들을 하지를 않고 기본적인 집합 하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메소드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 원소를 추가하려면 add 메소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에 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rint A 해서 집합을 찍어보면 내가 저장시킨 순서랑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집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만이 중요한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데이터가 모두 제대로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a.add 5 그러면 5라는 원소를 집합 A에다가 추가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만 있다 없다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add 3 그러면 3을 A에 추가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미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집합에다가 3을 추가시키지를 않습니다. 집합에서 원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디스카드 메소드나 리무브 메소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 다 원소를 삭제하는 메소드인데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집합에 없는 원소를 삭제하려고 할 때 디스카드는 에러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무브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A에 4, 6, 2, 5, 3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 a.discard 5 그러면 5가 빠지겠죠. 5가 빠지고 출력해보면 4개만 나옵니다. 역시 나오는 순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a.discard 7 그러면 7이 없는데 디스카드 하라고 했습니다. 에러가 없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a.remove 4 그러면 4가 삭제가 되겠죠. a.remove 7 없는 원소를 리무브 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 적질 않았지만 에러가 쭉 뜨게 됩니다. 집합에서 원소를 삭제하는 메소드 중에 팝 메소드가 있습니다. 팝 메소드는
빈 괄호만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팝 메소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집합에서 임의의 원소, 어떤 원소가 올지 모릅니다. 어떤 원소를 삭제할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하나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그 원소를 반환하고 집합에서 삭제시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1이 삭제가 됐습니다. 집합을 공집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한 후에 프린트 A를 해보면 공집합이라고 set 빈 괄호가 나오게 됩니다. 군집자료형의 마지막은 사전입니다. 사전은 집합의 일종인데 가장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계속 공부해 나가려고 한다면 사전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자료형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은 집합의 일종으로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합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더하기 기호나 곱하기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덱스 기호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리스트나 문자열에 있는 인덱스 기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in, not in, len 함수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에는 반드시 하나의 쌍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쌍은 키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1반은 25명, 2반은 30명, 3반은 27명 이라는 정보를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1반 25명이라는 정보가 같이 묶여서 저장이 되면 좋겠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사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전의 경우 집합의 일종이라서 반드시 집합 표시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1반 25명, 2반 30명, 3반 27명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콜론 앞에 부분을 키라고 하고 콜론 뒤에 부분을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는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값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1반 25명, 2반이 25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게 사전이고 타입을 출력해보면 딕트, 딕셔너리에서 왔습니다. 딕트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의 원소는 반드시 키, 콜론, 값, 즉 키와 값이 한 쌍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고 키가 될 수 없는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리스트 집합 사전과 같이 뮤터블한 자료형, 즉 데이터 값이 바뀔 수 있는 자료형들은 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뮤터블한 나머지 자료형들, 정수, 실수, 불, 복소수, 문자열, 튜플 이러한 자료형들이 키에 올 수 있는 자료형들입니다. 사전의 값으로는 즉 키 콜론 값이 온다고 했는데 값의 위치에는 모든 자료형이 올 수 있습니다. 빈 사전을 생성하려면 공집합 표시를 쓰셔야 합니다. 공집합 표시를 쓰면 딕트라고 타입이 나옵니다. 또는 빈 사전을 만들려면 딕트 괄호라고 쓰시면 됩니다. 사전이 제일 복잡한 자료형인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한다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전은 기본적으로 뮤터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템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 색연필은 2자루가 있고 파란 색연필은 3자루, 노란 색연필은 1자루가 있다는 것을 사전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은 키에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레드가 키고 값은 2가 됩니다. 빨간색 2자루, 파란색 3자루, 노란색 1자루를 컴퓨터 안에다 저장시킨 겁니다. 만약에 지금 데이터의 원소가 3개가 있는 이 칼라펜이라는 사전에다가 내가 녹색 연필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인덱스 기호를 쓰시는데 이 인덱스 기호, 즉 대괄호죠. 인덱스 기호 안에는 키 값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값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키에 3이라는 값을 붙여서 칼라펜에 추가시켜라 하는 의미입니다. 프린트 칼라펜을 해보시면 그린 콜론 3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은
집합처럼 순서가 없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빨간색 연필이 4자루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레드 콜론 2였던 것이 레드 콜론 4가 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추가하는 것처럼 칼라펜에 레드를 4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출력시켜 보면 레드 콜론 4가 나오게 돼서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아이템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아이템 삭제할 때, 즉 객체를 삭제한다는 이야기인데 객체를 삭제할 적에 DEL을 쓴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L 하고 삭제하고 싶은 원소의 키를 이용을 해서 칼라펜 레드라고 하시면 레드가 칼라펜 사전에서 삭제가 됩니다. 칼라펜을 출력시켜 보면 레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len, in, not in은 사전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len은 3이 나오죠. 왜냐하면 키와 값이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한 세트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in과 not in을 보시면 이 앞에는 반드시 키가 와야 됩니다. 값을 가지고서 in과 not in을 쓰지 않고 항상 사전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이 키를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가 키로 칼라펜에 있냐라고 묻는 것이고 레드가 키로 칼라펜에 없냐라고 묻는 문장입니다. 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ir, dict라고 하면 사전에서 사용 가능한 메소드들이 나오죠. 목록을 보시면 클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밸류즈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을 모두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 이 아래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리어는 이름 그대로 사전을 지우기, 사전의 내용을 지우는 거죠. 빈 사전 만들기이고 카피는 사전을 복사합니다. 즉 똑같은 객체를 복제해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즈, 키스, 밸류즈 이 3가지가 상당히 사용도가 높습니다. 아이템즈는 사전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키와 값상을 반환하는 메소드이고 키즈는 사전에서 키만 가지고 옵니다. 밸류즈는 사전에서 값들만 가지고 옵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는 반드시 괄호 안에 사전이 들어와서 사전 2개를 합하는, 즉 사전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D를 그 사전점하는 그 사전에 추가하게 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클리어 메소드는 사전을 비우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현재 사전에 1:30 길이가 3개겠죠. 1:30, 2:25, 3:27에서 모두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사전도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전점 클리어 하면 사전을 비우죠. 그래서 빈 사전, 이거는 빈 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빈 사전이 출력이 됩니다. 카피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피 메소드는 복제하는 메소드로 똑같은 객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1이라는 사전에 3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전은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 2:25, 3:27이 하나의 영역에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름이 D1이 가서 붙고요. 아이디도 하나 할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D2는 D1이라고 한다면 즉 D1의 값을 D2에 넣으라는 하는 건데 이 경우에 D2라는 이름만 하나 가서 붙게 됩니다. 결국 D1과 D2가 하나의 사전 객체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디를 찍어보면 아이디 D2 역시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D2, 4, 32라고 한다면 D2에다 4라는 키로 30이라는 값을 할당해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4:32가 이 안에 추가가 됩니다. 결국 D2라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전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했지만 사전 D1도 바뀐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카피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D1에 3개의 원소를 집어넣고 D1.copy의 결과를 D2에 집어넣게 되면
이때는 D1과 D2가 서로 다른 객체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D2사에 32를 집어넣으면 D1은 3개 원소 그대로 가지고 있고 D2는 4:32가 추가가 되어서 데이터의 개수가 4개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메소드입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는 사전 2개를 합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화라는 사전에 1은 1, 그냥 영어 단어처럼 2는 영어 단어가 2, 3은 영어 단어가 3 이런 식으로 사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화2라는 사전에는 100은 100, 1000은 thousand라고 해서 사전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복화1과 복화2를 합하려면 이때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화.update 복화2라고 한다면 복화라는 즉 점 앞에 있는 사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복화2는 변하지 않습니다. 출력시켜보면 복화는 원소가 5개로 증가가 되어 있고 복화2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사전을 사용할 때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부터 보실 items, keys, values 메소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items 메소드는 사전에서 키와 값을 쌍으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카운트에 어느 학원에 학생 수를 등록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토플 수업은 40명이 등록을 했고 토익 수업은 50명이 등록을 했고 SAT는 25명이 등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count.items 메소드를 적용을 시켜서 items 메소드의 결과를 A에 넣었다고 하고 프린트 A를 해보면 count 사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dict 밑줄 items라고 가지고 옵니다. 이 부분은 파이썬에서 이렇게 내주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items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인가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count.items 앞에 리스트를 적용해서 리스트로 바꿔달라고 한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리스트 안에 이렇게 한 세트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keys 메소드는 사전에서 키만을 가지고 오는 메소드입니다. 똑같은 예제를 놓고서 보겠습니다. 역시 토플 40명, 토익 50명, SAT 25명을 등록했다고 하고 count.keys의 결과를 A에 반환을 시켜서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값들, 토플, 토익, SAT가 키값이잖아요. 그래서 키값들만 뽑아오죠. 순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은 집합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값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dict keys라고 역시 붙입니다. 이거 역시 파이썬이 내주는 방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리스트로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count.keys 앞에 리스트를 한번 적용해서 리스트화 시켜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values 메소드인데 values 메소드는 사전에서 값만을 가지고 옵니다. 역시 앞의 예제에 대해서 count.values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count.values의 결과를 A에 넣고 그 A 값을 찍어보면 역시 값만 가지고 오니까 뒤에 있는 학생 수만 오죠. 그런데 앞에 dict values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역시 파이썬이 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요 뒤에 숫자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똑같이 리스트 함수를 한번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군집 자료형 중에 집합과 사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사전은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집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은 가장 복잡한 형태이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메소드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